자, 우리가 54포인트 만기입니다. 이 만기는 이제 21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전에도 여러 번 좀 많이 출제, 아주 빈번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출제되는 영역이어서 우리가 이제 만기, 어음 요건 중에 이제 만기가 들어가는데, 이 만기를 이제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강론에서 경우에 한 뭐 6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강론 쪽이 좀 더 많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강론을 이제 준비했고요. 이 강론의 부분이 이제 여기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기. 자, 33조부터 37조까지의 내용이고요. 제 33조부터 이제 보면은요. 만기의 이제 종류가 나오죠. 요것도 이제 한 문항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만기는 이제 일람 출급, 일람후 정기 출구보험, 발행일자후 정기 출구, 확정일 출구 이 4종의 만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4종의 만기 이외의 만기를 정하면 유예적 기재사항이다. 그 다음에 분할 출급이요. 분할 출급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죠? 1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어음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출급과 법정 만기 이외 만기는 어음을 무효로 맹근다. 유예적 기재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람 출급은 이제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 제시하는 거죠. 요 기간은 이제 우리가 그 만기가 그 일람의 날이 이제 만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일람 그 시기가 이제 만기다.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 제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일나무 정기 출급, 발행일자후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은 만기는 이제 지급되어야 할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할 날이 또 있어요. 지급할 날하고 지급되어야 할 날이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만기는 일요일, 공휴일도 되는데, 지급할 날은 공휴일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일이었을 때 만기가 우리가 공휴일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었을 때는 만기와 지급할 날이 같은데, 만기는 이제 공휴일도 되니까 만기가 정해지면 지급할 날은 이제 우리가 그 노는 날을 빼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노는 날이면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지급할 날이 정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음상의 채무자는 주채무자와 상한 의무자 둘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채무자는 만기로부터 3년 내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한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한 권리 보존 절차, 상한 청구권 보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시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제시 기간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절 증서를 어음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람 출급은 제시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렇게 다 정해졌는데 요 세 가지의 그 만기의 경우는요,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에 이거래일 내에 이틀이죠. 이거래일 내에 우리가 지급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 기간에 제시하고 거절되면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요건 이제 권리보존 절차가 흠결이 되면은 우리가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종의 경우에 이제 요거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요거는 지급할 날 또는 그 거래일로부터 이제 이거래일 해가지고 이제 지급 제시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요게 이제 사종의 만기가 이렇게 한번 해서 33조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34조로 넘어가는 거죠. 일람 출급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걸 다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기억하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에 이제 나오니까. 일람 출급 환엄이 제시된 때, 환엄은 제시된 때 만기로 한다라고 하는 일람 출급은요. 이렇게 이제 일람의 날이 만기다. 일람 출급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일람출구보험의 만기는 발행일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단축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단축 연장할 수 있고 배서에는 이 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다. 틀리죠. 단축할 수만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은 일정 기일 전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인수제시를 명령을 내리고 금지를 하고 이런 거죠. 발행일은 이제 인수제시를 금지할 수가 있고 그죠? 인수제시를 이제 금지가 이제 일정한 기일 전에 이제 에, 그 인수제시를 이제 금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배서인은 인수제시 금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이게 이제 인수제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음에 대해서 상대적 그
인수제시 금지는 가능한데 절대적 금지 사항을 할 수 없는 거는 또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3자방 보험, 출구보험,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타지 출구보험, 그다음에 일나무 정기 출구보험. 일나무 정기 출구보험의 경우는 이제 이게 인수 제시를 금지해 버리면 일남의 기간에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만기를 확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수 제시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일정한 기간에 이제 만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 제시를 그 금지하는 부분들은 발행인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명령 일정한 어떤 그 기일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제시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제 발행인과 배서인이 하는 거고 인수제시 금지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배서인은 인수제시 명령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22조에서 설명을 했었던 어떤 부분인데 이제 상대적인 어떤 금지 부분입니다. 일람 출급의 경우에. 그래서 발행일의 일정 기일 전에 일람 출급의 하나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절대적인 어떤 부분도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빼놓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시 기간은 그 일 기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외워둬야 되는 거죠. 같이 이제 다 이런 것들을 다 시험에서 나오면은 좀 우리가 뭐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에서 다 시험을 해서 조문이 나오니까. 일람은 정기 출구보험의 이제 만기입니다. 일람은 정기 출구보험의 어음의 경우는 이제 환원을 이제 일람의 경우에 이제 인수 제시를 하면 만기는 인수 날짜를 이제 기재해야 되고 제시가 이제 거절되지 않은 경우 이제 거절되는 거절 인수 날짜를 정하는 거죠. 요 날짜로부터 한 달 아니면 한 20일 이렇게 지나면 이제 만기가 정해지는 거죠. 일람은 정기 출구분. 일람하고 나면 그 날짜로부터 뭐지? 뭐예요? 정기적인 날짜 20일, 10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절되면은 거절 증서 날짜가 이루어지는 거고 인수하면은 인수가 되면은 이제 거절 안 하고 인수하면 인수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로부터 일정한 기일이 만기가 된다. 날짜를 따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험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기일을 정하면 만기가 된다 이런 건 안 하고 여기 조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날짜를 따라 정한다.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 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인수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 의무자고요. 인수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한 의무자가 있잖아요. 상한 의무자는 우리가 상한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제시기간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거절되면. 요게 이제 그 뭐예요? 그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수인에 대한 건 만기로부터 3년 내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제시 기간에 제시하고 거절 증서 작성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와 상관없는 거니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인수인에 대한 관계는 말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어원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합정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35조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요 조문 그대로 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우리가 만기가 나온다면 이제 35조, 34조보다 36조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까다롭고 이해 안 해놓으면 틀리는 거니까. 인수 제시를 하고 인수가 있는 경우는 인수한 날짜로부터 인수가 거절되면 거절 증서 날짜로부터 일정한 날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한다. 일나무 정기 출고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6조가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틀리는 거죠. 발행일자 후 또는 일남 후 1개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원은 지급할 달의 대행일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이런 거죠. 이 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뭐 1월 31일 이렇게 정해 있는데 한 달 후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년도에는 29일이 만기잖아요. 그러면 31일이 없단 말이에요, 대응일이. 그럼 31일이 1월 31일 말일이잖아요. 근데 2월 29일이 말일이잖아요. 그럼 대응일은 31일이라는 게 없지만 29일이 대응일이 된다. 만기가 이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24년에 29일, 2월 한 달 그러면 2월 29일을 만기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발행일자 후 또는 일남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원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 21년도에 이렇게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을 계산한다. 그리고 뭐 그냥 그대로 조문대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초 그럼 1월 1일, 월중 그럼 15일, 월말 그럼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일에 월중 그러면은 29일이니까 14일 아니냐 뭐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그냥 29일이라도 월중 그러면 15일이란 말이에요. 월초 그럼 1일이고. 월말 그럼 뭐야? 29일이 되는 거죠. 1월 달의 경우 월말 그럼 뭐예요? 31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8일 15일이라고 하는 거는 1주, 2주 이런 것이 아니고 8일, 만 8일, 만 15일을 말한다. 반월이란 만 15일을 말한다.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고 36조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우리가 절대적으로 암기하고 이 시험에 나오면 요게 또 나와서 까다롭게 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틀릴 일이 없잖아요. 참 기억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적어봤습니다. 발행일자 후 정기출구범에서 2월 24일, 1월 30일에 발행하면서 1개월 후 만기로 규정한 경우는 2월 29일이 만기가 된다. 대응일이 30일인데 30일이 없으니까 말일을 29일을 만기로 본다 이런 거고요. 만기를 2024년 2월 중순이라고 기재했을 때는 2월 15일을 뜻하는 확정일 출급이다. 그죠? 2월 15일이잖아. 2월 중순이니까. 확정일 출급이다. 날짜가 정해지는 걸 확정일 출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발행일자 정기 출금은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날, 일남후 정기 출금은 일남으로부터 일정한 날, 일남 출급은 이제 우리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기가 우리가 이제 2월 달을 정하면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월 30일을 만기로 기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월 30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만기는 무효냐? 그게 아니고 아, 이건 말일로 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2월 29일을 만기로 한다. 이런 경우도 이제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 설명했던 건데 2024년 2월 1일에 확정일 출고 발행하면서 만기를 꼭 발행일보다 이전의 날짜로 한단 말이죠. 그럼 타임머신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확정할 수가 없어서 발행일보다 이전의 만기를 정하는 것은 어음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을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7조의 내용은 뭐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지만 한 두 개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달력이 다르다는 거 하나는 음력을 쓰고 하나는 양력을 쓴다 뭐 이런 식이죠. 대력을 달리하는 그죠? 지급지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에 지급할 환원의 만기일은 지급지 세력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본다. 21년도에 하나 나왔던 건데 발행지와 지급지가 세력을 달리했을 땐 지급지의 세력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고요.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역 간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르다는 거죠. 발행일자와 정기출구 환원의 발행일을 지급지의 세력을 대응일로 환산해서 날짜가 정해가지고 이제 지급지의 날짜로 환산해가지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고요. 이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그냥 두 개만 잘 기억하고 만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37조까지 나온다 그러면 좀 까다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 정도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36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36조는 꼭 우리가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만기 한번 해봤고요. 만기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이 그냥 한 번쯤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영역으로 그리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환엄의 강론 쪽의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면 뭐 다섯 여섯 문제, 여섯 문제까지 나오면 여섯 문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문제는 못 풀어봤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조문을 중심으로 다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잘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남아있는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음수편 마무리하고요. 문제는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론만 좀 더 좀 보고 끝나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